안녕하세요. 오늘은 청간합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보는 속궁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제 카메라 상황이나 제 여건이 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설명할 게 정말 많은데, 제가 나중에 기기를 교체하고 여유가 될 때 본격적으로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중간에 자꾸 끊겨서 저도 흐름이 그거 한 데다가, 네, 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남녀 간이라는 그 두 서로 다른 인격의 만남에서 단지 사주만으로 저 두 사람이 속궁합이 좋을 것이다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어, 그리고 속궁합이라는 게 너무 육체적인 그것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정신과 육체가 같이 맞아야 진정한 어떤 속궁합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속궁합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청간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또 중간에 그거 될까봐, 네, 일단 짧게 드릴게요. 청간 10개가 서로 합이 되는 합들이 있어요. 갑기합 토가 됩니다. 물론 실제 이 사주에서 토로 화할 건지 아닐지는 본인 사주의 지지에 토가 있어야 되지만, 오늘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가고, 간목이라는 새로 시작하는 티오르는 약간의 불완전한 간목이 안정된 기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기토를 만나게 되면 합을 하게 되는 걸 의미하고요. 중정지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마음이 조금 넓고 포용력이 있는 그런 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남녀간의 갑기합이 되면 이런 특징을 나타낸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경합금이 있습니다. 을목은 이제 나무의 본질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는 기운인데, 그러다 보면은 열매를 맺는데 약간 부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금과 만나서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합인데요. 인의지합이라고 합니다. 강건하고 과감하고 용기가 있고, 그래서 을목과 경금이 만날 때는 약간 의리로 뭉친 그런 합일 수도 있겠다. 정신적인 합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병신합수. 양의 가장 확장성이 있는 병화가 음에 이제 겨울로 들어서기 전인 신금하고 만났을 때 수로 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실질적인 물이라기보다는 여름에 너무 뜨거운 태양이 강한 양의 기운이 가을의 끝에 있는 신금을 보면 서로 그리워하는 그런 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명리가 수색이 내려오면서 파가 조금 갈렸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용어도 뭐 위세지압, 위험지압, 이 두 가지가 갈리고 해석도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권위가 있고 엄격하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편협하고 색정이 있다. 너무 다른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정한 목이 있는데요. 음익지합이라고도 하고 인수지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도 조금은 갈리지만, 보통 남녀 간에 만났을 때의 합 중에 가장 어떤 그 속궁합과 관련된 애정과 관련돼서는 임정한목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긴 해요. 왜냐하면 임수는 남자의 정액을 의미하고 정화는 여자의 자궁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가 만나서 목이라는 건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낸다기 때문에 남녀 간의 애정의 합은 임정한목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간 자체도 서로 임정한목이 되던가 임정합이 되던가, 또는 일간이 아니라도 본인의 천간에 임수와 정화가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통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지장간이라는 본인의 일지 아래에 있는 천간의 기후끼리 합을 할 경우에는, 제가 제 사주 궁합을 볼 때 손고감이 좋지 않습니까 하고 보통은 물어보게 되는 케이스가 임정한목입니다. 그 다음에 무계합화가 있는데요. 무토라는 뜨거운 토가 개수 빗물을 만나서 이게 화로 변하는데,
이것도 남녀 간의 어떤 그걸로 보기는 하는데 단 무정지합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이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무게합화는 그냥 데이트는 하는데 서로 간에 어떤 정이 없는 이런 걸 또 의미하는 거 아닐까라는 싶기도 하지만 세상에 100%는 없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무게합화가 이렇게 형성되는 본인의 대운이나 또는 본인 사주에 무토나 계수가 있거나 또는 두 사람 간의 무게합화가 이렇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차가 상당히 조금 나는 커플들이 많았어요. 위로 많거나 아래로 많거나. 네. 이것도 재미있는 하나의 그것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천간의 합이라는 거는 정신의 합, 그 다음에 본인이 타고난 기운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것과 이렇게 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궁합을 볼 때 천간이 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궁합이 좋다라고 보고 또 지지에서 육합의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합이 되면서 육합이 되면서 일지에 있는 지장간은 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천간이 합이 될 경우에는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랑 상관없이 속궁합, 뭐 본인들이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그게 객관적으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잖아요.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게. 근데 이제 대부분, 지장간이 서로 합이 돼 있고, 천간 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육합이 있고, 근데 그 지장간 안에, 이렇게 천간 합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궁합이 아닐까 싶은데, 속궁합 측면에서는 저는 임정합을 가장 좀 높게 보는 게 물과 불에 만나서 목을 탄생시키는 그런 기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같은 속궁합이라도 임정한 목적을 저는 조금 더 네, 더 많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그쪽의 커플들이 본인 둘 사이에 애정이 더 돈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요. 제가 사실은 오늘 에로스에 대한 얘기와 귀문관살과 여러 가지를 하려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거는 네, 기회 되면 제가 또 육합하고 같이 한번 쫙 풀어드릴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궁합이 좋다라는 걸 단지 겉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그거 해도 남녀 사이는 본인들밖에 모르는 거기 때문에 속궁합이 좋은 커플들이 오래 가는 거는 맞기는 한데 단지 그 속궁합을 육체적인 것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남녀 간의 궁합에서 서로 원진살이나 귀문간살이 형성될 때 만나게 돼서 희한하게 엮일 수 있는 그런 커플들도 많은데 원진 같은 경우에는 서로의 어떤 육체적인 거에 끌려서 만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속궁합이라는 거와 연결을 시켰을 때 원진이 있다고 다 속궁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서로의 육체에 끌려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원진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에로스라는 용어 아시죠? 그게 이제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에로스 큐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어주는. 근데 에로스가 결국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는 신에서 나왔지만 인간인 푸시케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데 이게 이 천간합하고 약간 비슷해요.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인데요. 푸시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건 정신이에요. 결국 남녀 간의 사랑은 육체와 정신이 서로 하나가 돼야 진정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속궁합을 너무 밤에 일어나는 어떤 야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속궁합은 본인들의 정신적인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두 남녀 사이의 은밀한 사랑의 관계에서도 서로 맞는 게 진정한 속궁합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안 맞는데 지장간에 임정합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속궁합. 그런 분들은 단기적인 사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커플인 거죠. 네. 좀 인문학적인 그런 걸로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진정한 속궁합은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게 같이 합일이 돼야 진정한 속궁합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